굿모닝 포맥스 함께하고 계시고요. 자, 이제 다음 얘기 이어가 볼 텐데 환율 중심으로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유튜브 김준송 TV의 김준송 대표 나와 계십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환율 얘기 좀 들어보고 싶어서요. 네. 최근에 뭐 미국 국채 금리 네. 그리고 달러 달러 네. 가치 뭐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이례적이다. 네.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어떤 상황인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한데요. 우선 달러원이 지금 1,420원이잖아요. 네. 그러면 불과 일주일 전에만 해도 이거 1,490원. 90원. 네. 그러니까 한 열흘 전인가요? 저번 주 중반쯤에는 1,490원을 넘나 들었는데 한 70원 빠졌으니까 한 5% 빠진 거죠. 사실 지난 일주만 보면 우리 원화가 제일 강세가 된 거 맞습니다. 원화가 그동안 잘 못 내려오고 있던 원화가 급격하게 이제 강세가 됐거든요. 네. 뭐 이유를 생각해 보면 뭐니 해도 그냥 글로벌에서 달러가 워낙 약세가 되니까 뭐 그렇게 따라온 건데 글로벌 뭐 결국 글로벌 달러가 왜 약세가 되느냐 그러게요. 그걸 보는 건데 네. 한마디로는 유례 없는 현상이 셀 아메리카가 일어난 거죠. 사실 셀 아메리카란 말을 참 그런 말이 생길지 몰랐는데 뭐 네. 셀 남미 뭐 어떨 때는 셀 코리아 뭐 이런 말은 들려도 셀 USA. 미국이 그러니까 셀 USA가 네. 되니까 결국은 뭐 그런 말이 나올 때는 주식도 내려오고 채권도 내려오고 환율도 평가절하가 되고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건데 그런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주식은 사실은 뭐 관세 얘기 나온 다음부터 뭐 일방적으로 많이 내리다가 최근에 뭐 한 30-40% 올라와서 좀 조용하잖아요. 이제 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주식은 조용하고 또 금리 쪽도 금리가 폭등했다가 조금 가라앉았잖아요. 금리가 폭등하는 거는 채권이 내려오는 거니까 채권이 폭락했다가 어느 정도 회복을 했고 그래도 추세는 어쨌든 뭐 채권도 내려가는 쪽이고 그런데 달러를 보면 진짜 꾸준하게 내렸어요. 트럼프 취임할 때 110이었거든요. 네. 그게 지금 100 99잖아요. 밑으로. 네. 99니까 이것도 10% 움직였잖아요. 그러니까 달러가 비교적 꾸준하게 약세가 되고 있고 그 이후에는 뭐 이유가 뭔지 알 수는 없지만 이거는 그야말로 셀 아메리카다. 미국이 저런 식으로 불확실성만 키우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자꾸 하고 그러니까 미국 달러화에 대한 신뢰가 어느 정도 의심을 하는 거죠. 야, 달러화가 옛날 같지 않은 거 아니야 혹시? 그리고 뭐 중국이나 뭐 일본이나 어느 나라도 야, 달러화 말고 다른 거는 좀 없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생각이 한 축이고 또 하나는 그냥 단순하게 셀 아메리카처럼 미국의 어셋이 줄어서 다른 나라로 가고 있죠. 그거는 팩트 같아요. 그렇다면 뭐 달러가 좀 약세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굉장히 시나리오별로 네.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네. 관세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러면 이 달러 약세 추세는 좀 더 이어질까요? 아니면 이것 또한 시나리오에 따라 좀 달라질까요? 글쎄요, 뭐 경우의 수 이렇게 네. 하고 하면 짜증만 나잖아요. 원래. 지금 그럴 수밖에 없는 짜증만 상황이라. 나는 건데 최근의 현상 중에 조금 이례적이라고 네.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네. 그냥 셀 아메리카 그러니까 주식도 빠지고 채권도 빠지고 뭐 달러도 빠진다. 뭐 단순한 거죠. 뭐 그런 일 많이 있으니까 다른 나라들은. 그런데 이게 미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이제 이례적인 현상이 뭐냐면 우리가 안전자산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안전자산이란 뜻은 뭐 안전한 자산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투자하는데 안전자산이라고 하면 보통 말은 주식에 대비한 말이거든요. 주식이 떨어질 때 올라가는 자산. 네. 그 다음에 주식이 오를 때는 그렇게 많이 안 떨어지는 자산. 그런 게 있으면 너무 좋은 거죠. 많이는 안 움직여도 주식은 이렇게 움직이는데 얘는 조금씩만 움직이는데 내려올 때는 가만히 있거나 좀 올라가지고 올라갈 때는 별로 안 떨어지고 그래서 이러면 안전자산. 그게 이제 네. 안전자산이거든요. 네네. 세이프티라는 건데 네. 그런데 대표적인 게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뭐 세 개예요. 금, 채권, 달러. 예전에는 뭐 엔화, 스위스 프랑 그랬지만 그거는 좀 지나간 얘기 같고 결국 이 세 가지인데 사실 금을 보면요. 금이 안전자산일까요? 안전자산 맞죠. 요즘 주식 저렇게 빠지는데 혼자 오르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작년에도 올랐어요.
주식 오를 때도. 그러면 전통적인 의미로 볼 때 이제 안전자산은 아닌 거죠. 주식과 코릴레이션이 반대로 다녀야 안전자산인데 금은 요즘 보면 저는 굉장히 좋은 투자처이기는 하지만 앞으로는 모르겠지만 지난 2년 동안 확실하게 그랬지만 뭐 27%, 28%씩 올랐거든요. 작년에 중앙은행이 너무 많이 샀다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작년에 27%, 8% 올랐고 네. 올해만 해도 벌써 그렇게 올랐거든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투자처긴 하지만 안전자산은 아니에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볼 때도 금하고 주식하고 코릴레이션 그러니까 연관성이 네. 거의 없대요. 그러니까 그냥 같이 다니는 게 아니라 우연히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각각의 환경에 네. 따라서. 그런데 네. 금은 하여간 어쨌든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중앙은행이 네. 많이 산 게 결정적인 이유고 어.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이거는 달러의 위상이 흔들리면서 오히려 달러를 팔고 금을 살 수 있으니까 특히 뭐 중국이나 중국 그러게요. 그쪽 네. 중국하고 가까운 국가들은 중국 입장에서 보면 중국이 아닌 나라들은 달러를 팔고 위안화를 사가지고 외환보유고를 채우면 되죠. 대표적으로 러시아라든가 뭐 그렇게 하면 되는데 중국은 위안화를 살 수는 없잖아요. 자기 나라 통하니까. 그러니까 중국이 초이스는 금 외에는 별로 없는 거죠. 금이나 뭐 원유나 상품이나 이런 쪽으로 가다 보니까 어쨌든 금은 안전자산이 원래 저는 제 기준으로 원래 아니었고요. 대표적인 게 채권하고 달러거든요. 채권은 진짜 오랫동안 그 주식의 반대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6대4 포트폴리오가 뭡니까? 하나는 오르고 하나는 내리겠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오래됐는데 지금 채권이 안전자산이 아니었다가 최근에 복귀를 했다가 다시 또 아니고 뭐 특히 미국 채권. 그렇죠. 미국 채권을 얘기합니다. 중에서도 예, 미국 채권, 채권이니까. US 트레저리. 그러니까요. US 트레저리가 미국 주식이나 전체 글로벌 주식의 안전자산이다. 그러니까 꼭 미국 주식시장이 아니더라도 전 세계 글로벌 주식이 같이 다니니까 거기에 안전자산이라 그랬는데 최근에 아니었다가 기었다가 아니었다. 지금은 아닌 거죠. 같이 내려가니까. 그러니까 복귀가 될 것이냐. 그 여부가 이제 궁금하고요. 네. 또 하나는 이 세 가지 금, 채권, 달러 중에도 그야말로 역사적으로 그야말로 안전자산은 달러였어요. 뭐 자료나 모든 데이터를 보면은 그런데 최근에 달러가 지금 같이 내려가고 있는 거잖아요. 주식이 내려가네 달러가 따라 내려가고 있잖아요. 이게 매우 이례적인 거죠. 여러 가지 원인이 막 추측으로도 나오고 네. 분석이 나오는데 뭐 아까도 말씀해주신 미국의 신뢰 자체가 네. 흔들리는 거다. 그리고 많은 투자자들이 이제 미국을 판다, 네. 팔기 시작했다, 뭐 이런 얘기. 그리고 미국과 중국 간의 뭐 관세 뭐 이런 얘기 네. 나오는데 오늘 바로 전해진 내용으로는 3, 4주 안에 협상할 거다. 네. 물론 이것도 뭐 네. 믿어야 그렇게 돼야 네. 되는 거죠. 네. 그렇지만 그렇게 된다면 이 방향성 좀 돌릴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지난 뭐 관세 관련돼서 이게 셀 아메리카가 일어나서 세계가 동시에 빠지는 현상이 일어났는데 그거를 설명하기도 너무 어렵지만 더 중요한 거는 이제부터 어떻게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이제부터 어떻게 되느냐인데 우선 또 한 가지 더 이례적인 네. 현상은 지금 첫 번째로 좀 초점으로 봐야 될 거는 다 셋 다 내려오고 있는데 그러면 한번 생각해보면 이게 올라가기 시작하면 셋 다 올라갈까요? 그러니까 주식과 예. 채권과 달러가 예. 네. 미국 주식이 만일에 오르면 미국 채권과 달러가 같이 올라갈까요? 그럴 것 같죠. 지금 분위기로 볼 때는 빠질 때 그 이유 같이. 때문에 빠졌으니까 원래 그렇게 움직이지 않던 세 명이 그렇게 움직이고 있으니 지금은 당장 이 빠지는 추세가 빠지면 계속 빠질까? 예를 들어서 트럼프가 굉장히 어그레시브한 얘기를 하면 셋이 같이 빠지잖아요. 지금 당장. 그러다가 트럼프가 좀 잠자고 있으면 이게 같이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당분간은 세 개가 같이 빠지고 같이 오를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셀 아메리카 또는 앞으로 생길지도 모르는 바이 아메리카로 현상을 정리할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데 첫 번째 포인트는 채권과 달러가 각각 안전자산으로 복귀를 할 건가? 하겠죠. 지난 100년 동안 그랬는데 어떻게 하루아침에 아무리 트럼프라 하더라도 언젠가 안전자산으로 복귀를 할 텐데 언제 할 건지 그게 이제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현상은
이러다 보니까 진짜 이례적인 현상이 하나 있어요. 어떤 거예요? 그냥 생각해 보시면 네. 우리 예전에 FOMC 난리가 나고 인플레이션이 네. 일어나고 할 때 FOMC에서 0.5bp를 올릴까 말까 조금 올리는 확률이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달러의 이자율이 오르는 거잖아요. 10년짜리 이자율도 오른다고 치면은 그러면 달러 어떻게 됩니까? 강세되잖아요. 그러니까 채권이 내려오는 거, 네. 달러가 내려오는 거니까 금리가 오르면 달러가 올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금리가 오르면 달러가 오르는 건데 지금은 반대가 됐죠. 채권 가격이 같이 움직이니까 금리와의 관계는 반대가 됐는데 어느 쪽으로 생각해도 헷갈리지만 금리를 보면은 그러면 지금 현상은 미국 금리가 오르면 달러가 내리잖아요. 이런 현상 보셨습니까? 굉장히 이례적이다. 굉장히 낯설죠. 그래서 제가 무슨 기사를 봤더니 네. 블룸버그 기사에 며칠 전에 이거 났더라고요. 저번 주에 그러니까 주간 단위로 금리가 25bp 이상 움직이고 달러화가 2.5% 움직이는 거. 그러니까 뭐 굉장히 조그만 거 말고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움직인 거잖아요. 이게 아까 얘기한 대로 금리가 오를 때 달러가 내리는 뭐 아니면 그 반대인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게 지난 50년 동안 딱 두 번밖에 없대요. 한 번은 85년도에 플라자 합의. 네. 그때 달러가 내릴 때 금리도 내렸대요. 그리고 또 한 번은 우크라이나 전쟁 날 때. 그땐 거꾸로 달러가 오를 때 금리도 금리는 내린 거죠. 그러니까 반대로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지난 50년 동안 딱 두 번밖에 없었으면 딱 2주밖에 없었다는 뜻이잖아요. 그렇다면 이것도 분명히 돌아서겠죠. 그러니까 채권과 지금 달러가 같이 내리고 있는데 둘 중에 하나겠죠? 얘는 내리는데 얘는 오르거나 얘는 내리는데 얘는 오르는 거죠. 어떤 게 더 가능성이 그러니까 있어요? 우선 그냥 트레이딩 네. 투자가 입장에서 보면은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네. 야 이게 같이 오락내락 하는데 얘가 이거 아니면 이거 되잖아요. 그렇다면 무조건 버는 트레이딩이 없을까? 아무리 봐도 없어요. 이렇게 되는 건지 이렇게 되는 건지를 맞춰야 돼요. 왜 그러냐면 저는 분명히 같이는 안 다닐 것 같거든요. 뭐 앞으로 한두 달 내에는 최소한. 그러면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거나 하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되는 걸 보면 채권이 내린다. 근데 금리가 오른다는 거잖아요. 금리가 여기서 더 올라가는데 달러가 올라가는 케이스.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경계하는 지금 네, 거잖아요. 그런 케이스. 네. 또 하나는 채권이 내려오는데, 네. 그러니까 금리가 그러니까 채권이 올라가는데 달러가 내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금리가 내려오는데 달러가 이제 약세가 되는 거죠. 이 둘 중에 케이스인데 어느 쪽이 될 것 같습니까? 대표님의 생각을 듣고 싶은 거예요. 어렵죠. 어. 어려운데 저는 전체적으로 볼 때는 그래도 안정화된다면 금리가 내리면 달러가 올라가는 거 아닌가. 그리고 지금 사실 뭐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있지만 네. 은근히 2년짜리 금리 많이 내렸습니다. 지금 그 금년에 페드가 지금 페드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그런데 네네. 지금 그 페드 워치 보면 금년에 벌써 4번 내리는 쪽으로 가 있어요. 그 얼마 전에도 한 번 아니면 2번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3번과 4번 사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금리가 오른 게 아니라 일드 커브가 스팁해졌어요. 그러니까 2년짜리는 내려가고 10년짜리는 올라가고 결국은 텀 프리미엄이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장기가 더 장기가 금리가 올라간 올라갔다. 거죠. 네. 그 현상, 그 다음에 달러가 약세된 네. 거, 그 다음에 미국 주식이 그 뭐라 그러죠? 미국 주식만 잘 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기대가 엄청 사라진 거죠. 이 세 가지 기대가 작년, 재작년, 지난 3년 동안 있었던 일인데 여기에 대해서 퀘스천이 생긴 거잖아요. 야, 미국만 잘 나갈 수 있을까? 퀘스천이 생긴 거예요. 빅테크가 잘 나가니까 미국만 무조건 잘 가. 했는 그런 예외가 예외주의. 네. 조금 이제 아닐 수도 있어. 달러가 강세인 거 이거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니야? 미국 채권 장기채에 대해서도 이거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이런 지금 의심의 그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다시 예전의 그런 시장 구조로 채권과 금이
채권과 달러가 안전자산으로 복귀를 하고 그다음에 채권과 달러의 릴레이션이 드디어 옛날하고 똑같아지고 그런 날이 곧 올 텐데 어느 방향으로 오느냐 그런 거죠. 지금이 상당히 예외적인 상황은 맞고 엄청나게 네. 예외적인 거죠. 그런데 이게 예외라는 뜻은 예. 곧 일상적인 상황으로 복귀될 가능성이 훨씬 예. 높다 쪽에 예. 대표님은 그런데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사실 두 개예요. 네. 그게 어떻게 정리가 되느냐인데 다시 예전에 미국이 괜찮게 사람들이 받아들여주는 쪽으로 간다면 채권은 오르고 채권은 내리고 뭐 달러로 오르고 뭐 이런 식으로 움직일 거지만 반대쪽은 이런 현상이 계속되면 이제 같이 빠지다가 또 다른 쪽으로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미국의 위상에 대해서 어떻게 보느냐가 관건이고요. 투자하시는 분들은 어려운 환경이지만 이런 부분을 잘 보는 게 초점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제가 답을 드릴 수는 없지만 지금 봐야 되는 초점은 정리한다면 채권과 금이 언제 안전자산으로 복귀를 하느냐. 이 둘의 관계가 지금 같이 채권과 다니는 달러가. 네, 달러가 네. 언제 안전자산으로 복귀하느냐. 그 다음에 얘네 둘이 같이 다닐 수는 없다. 지금처럼. 지금이 이례적인 예, 상황인 거다. 엄청나게 이례적이다. 그러니까 이런 네. 현상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제 판단을 하셔야 되는 그럴 때가 아닌가. 좋은 판단을 하면 좋은 투자 기회가 되는 거고 판단이 여기서 틀어지게 되면 포트폴리오가 아주 상당히 망가지게 되고 뭐 그런 중요한 시점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파월 의장을 좀 압박하면서 급기야는 뭐 센 얘기까지 합니다. 경질할 것처럼 물러나라 뭐 이런 의미로도 읽힐 만한 얘기들을 하는데 이게 그렇게 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계속 우리가 좀 앞서서도 얘기했었잖아요. 그렇죠. 뭐 트럼프가 원래 그랬고 그 베센트는 처음에 들어오자마자 한 말이 그 후임부터 정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 진짜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일 수 있지만 너무한 거죠. 근데 만약에 네. 뭐 경질을 그럴 수 없다고 하는데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 의지대로 한다 이러면 베센트 장관이 이제 이게 너무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이 크니까 좀 자제해달라 이렇게 했다고는 하는데 이거 진짜 좀 큰일 아닙니까? 그렇게 저는 안 될 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거는 좀 너무 미국 그래도 시스템이 있는데, 그러니까 진짜 셀 아메리카가 나오면서 이제 미국 이제 아무도 안 믿는 거예요. 그렇게까지는 안 갈 것 같고. 근데 이게 만약에 더 불거지면 우리가 얘기했던 신뢰가 셀 USA가 일어나고 그런데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그거 관련돼서 제 생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셀 아메리카가 일어나서 그런 세 가지 우려가 한꺼번에 오고 있잖아요. 주식도 빠지고 익셉셔널리즘이 없어지고 채권 쪽에서는 텀 프리미엄이 올라가고 그리고 달러는 약세가 되고 이런 쪽으로 가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많이 걱정 안 하는 게 하나 있어요. 뭘까요? 지금 사실은 관세가 되면은 미국의 물가가 오르잖아요. 너무 쉽잖아요. 그리고 미국의 물가가 오르고 경기가 나빠지면 그거 뭐예요? 스태그플레이션이잖아요. 스태그플레이션은 진짜 경제에서 패닉이거든요. 근데 스태그플레이션은 걱정을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까지는 안 하잖아요. 그 이유가 저는 페드라고 생각해요. 페드가 아직도 독립적으로 행동을 하니까 제가 파월만 좋게 얘기하고 트럼프는 나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파월이 독립적으로 지금 행동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도 저 난리를 치지만 트럼프가 진짜 우위에 있다면 말할 필요도 없죠. 경질하면 되지. 왜 진짜 힘 있는 사람들은 말 안 하잖아요. 말을 하는 순간 벌써 다른 방법이 없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상당히 페드가 독립적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도 할 것 같고. 그러니까 페드가 독립적으로 한 지금 최소한 인플레이션에 관련된 스태그플레이션에 관련된 패닉은 없어요. 지금 미국 모든 자료가 나빠지고 있지만 기대 인플레이션이 그렇게 나빠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플레이션 되는 거 너무 당연해 보이는데 그래서 파월도 기대 인플레 고정을 굉장히 강조하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들이 안 믿는 거죠. 뭐를 안 믿는지는 모르겠는데 트럼프가 저러다 말겠지를 믿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일이 벌어져도 페드가 역할을 해줄 거야. 그 팬데믹 때도 인플레이션을 잡기는 했잖아요. 시간이 좀 걸렸을 뿐이지.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가는 패닉
거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많이 걱정은 사실 안 하는 것 같아요. 물론 하시는 분도 있는데 경기 침체가 오고 뭐 하지만 시장이 그 정도까지는 아니거든요. 그 정도면 지금 레벨이 여기 있을 수가 없이 저 네. 밑에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장은 아까 그 세 가지 셀 아메리카 우려가 있지만 그래도 스태그플레이션에 관련돼서는 페드에 대해서 페드의 독립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정을 해주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만일에 흔들리면 진짜 트럼프가 확 경질을 한다든가 경질할 방법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뭐 그런 식으로 그쪽에 흠집을 내기 시작하면 더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셀 아메리카가 가속화되는 거 중에 하나의 이유는 그 페드의 독립성을 흠집을 내면 그건 좀 짜릿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인플레이션도 못 잡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상황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네, 때는. 흥미롭네요. 대표님 이제 말씀 듣고 보니까 사실은 이 파월 의장에 대해서 네. 뭐 어제 발언도 있었고 페드 푸시 없었다. 네. 시장이 좀 실망했다라고 네. 했지만 오히려 다른 시각에서 보면 저렇게 트럼프 대통령과 좀 다르게 중심을 잡아주는 게 오히려 좀 시장에 안정감을 주는 그렇죠. 것도 있다. 독립적으로 지금 하고 있으니까 나는 뭐 트럼프가 하는 거는 네가 하는 거니까 할 수 없지만 난 지켜보겠다. 난 지켜보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래도 독립적으로 판단하지 않겠나. 네. 최소한 독립적으로 판단해야죠. 예, 그 정도는 해줘야 경제가 움직이는 거고 미국의 강점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돌이켜보면 요즘 미국 알기를 진짜 우습게 알지만 미국의 강점은 뭐 빅테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국방도 있고 진짜 큰 거는 금융이잖아요. 미국의 금융이 진짜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잖아요. 그 중심에는 페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느냐. 저는 좀 그렇게 보는 쪽입니다. 미국이 금융에 대해서 달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금 실망은 했고 뭐든지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흠집이 하나씩 나고 있지만 그러니까 everything count가 되긴 하는데 그래도 큰 그림으로 볼 때 여기서 미국의 금융 전체적인 그런 뭐 패권이랄까 이런 게 심각하게 흔들릴까?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러지는 않을 것 같다. 그렇다면 그렇지 않을 거라는 시장의 터닝 어라운드가 언제 있을 건가?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 그런 일이 벌어질까? 그런 걸 미리 생각하고 있으면 그런 일이 딱 벌어질 때 제일 먼저 움직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원화의 레벨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 앞서서 말씀해 주셨지만 80원, 뭐 90원대까지 갔다가 지금 20원대까지, 1420원대까지 오기는 왔는데 이게 달러와 비교했을 때 좀 레벨대가 맞춰서 가고 있는 건가요? 그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네. 지금 한 70원 내려오니까 네. 야 원화가 강세가 됐네 네, 이렇게 네. 생각하지만 지금 원옌이요 네. 9.95쯤 되거든요. 이게 거의 3년 만에 3년 만에 최고고요. 더 심각한 거는 유로원은 우리나라 사람들 진짜 안 보는데 1600 지금 한 15원쯤에요. 이거는 15년 전 레벨입니다. 그러니까 원화가 예나에 대해서도 850원까지 갔던 게 이게 이제 숫자가 커지면 원화가 약세가 되는 약세죠. 거예요. 네. 약세가 뭐 850원이 네. 1000원이 됐으니까 많은 차이가 났지만 유로 쪽은 더 심각해요. 이거 1500도 안 됐었어요. 불과 1년 전에. 그러니까 지금 원화가 최근에 좀 강세가 돼서 원화 강세 되니까 달러 좀 대비. 네. 달러 대비 괜찮아진 거 아닌가 하지만 심각합니다. 달러에 대해서는 조금 회복을 했다고 하지만 지금 유로나 엔화에 대해서 워낙 약세고 원화가 그만큼 지금 약세인 거죠. 그 엔화나 유로도 이제 달러 대비해서 강세면 우리도 이제 약세 이렇게 그렇죠. 되는 거 외에도 좀 어떤 요인이 그렇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러가 있고 네. 다른 나라 통화들이 있는데 예나하고 유로가 강세가 되면서 우리도 강세는 됐는데 그 네. 폭이 우리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작은 거죠. 굉장히 작은 건데 이유는 예전 이유 그대로입니다. 지금 자본시장에서 어느 정도 뭐 해외로 나가는 게 좀 멈칫했느냐? 해외에 뭐 달러가 들어오느냐? 이것도 지금 코스피가 지금 상대적으로 선방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느낌인 거지. 실제로 데이터를 보면 꾸준하게 미국으로 지금 나가고 있고요. 지금 미국 투자 금액이 절대 줄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상속세 관련된 문제 이런 것들이 해결의 기미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 부자들이 은근히 또 틈만 나면 해외로 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상법 개정 이런 것도 지금 뭐 또 잠잠해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던 고질적인 문제에다가 우리나라 경기가 나쁜 거 이게 뭐 결정타고요. 예를 들어서 어저께 20이 뭐 BOK 다 있었는데 BOK는 안 내리고 22는 내렸잖아요. 네. 그렇지만 둘 다 시장에서 별로 움직이지 않았어요. 결국은 원화도 경기가 관건이거든요. 우리나라 경제가 살아나느냐 못하느냐.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뭐 경기 이런 거보단 이자율 차이가 중요하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위기의 상황인 건 맞거든요. 시장이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경기에도 초점을 맞추는데 우리나라 경기가 상당히 약해 보이기 때문에 상대적 약세가 지속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경제 성장률은 좀 어둡게 봤지만 어쨌든 어두운 터널에 좀 들어와 있다. 좀 불확실성 강하다라는 이유로 동결은 했는데. 네, 한국은행 그러니까 또, 아무래도 환율과 네. 그 가계부채에 더 네. 방점을 둔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드려야 될 것 같네요. 유튜브 김준송 TV 김준송 대표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